간단한 부등식은 지난 시간에 했고, 이거는 조금 특이한 부등식입니다. 자, 봅시다. 이게 쉽게 느껴지는 친구들은 이제 정의나 개념 같은 게 좀 강한 친구들이고, 이게 뭐지? 하는 친구들은 이제 좀 공부하면 돼. 자, 볼게. x가 일단 0에서 2카이 이 안에서 부등식을 코사인 x라는 사인 x가 7분의 파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이게 코사인 7분의 파이만 풀 수 있는데 이게 사인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인데, 일단 첫 번째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사인하고 코사인 그래프 방정식이든 부등식이 됐든 뭐든 나오면은 대칭성하고 주기성을 먼저 생각을 한단 말이야. 자, 일단 해봅시다. 사인의 7분의 파이를 일단 그래프에서 표현을 해볼게. 단위원으로 푸는 거랑 이제 그래프에서 푸는 거랑 그 다음에 단순하게 요 놈의 이제 각변화 요거를 강제로 코사인으로 바꿔서 푸는 거랑 이제 방법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모든 방법을 다 알아야 되는데 걔가 하나로 다 이제 뭉뚱그려서 나는 그냥 개념으로 이게 된다 요 정도가 될 때까지 당연하게 생각이 될 때까지 얘를 연습을 좀 하셔야 돼. 그래서 요 관련 몇 개 안 나왔구나. 하여튼 뭐 오른쪽에 있는 거 2개 정도 더 연습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일단 얘를 표현해 봅시다. 사인 7분의 파이는 사인 함수를 먼저 그려놓고 7분의 파이가 대충 코사인 함수도 먼저 그려놓자. 코사인 함수를 이렇게 살짝 그려놨어. 자, 사인하고 코사인 함수에서 엄청 중요한 점이 여기 4분의 파이지. 4분의 파이. 7분의 파이는 4분의 파이도 분명히 작습니다. 그죠? 사인 함수에서 7분의 파이라고 하는 여기를 7분의 파이라고 한번 해볼게. 정확하게 뭐 어딘 몰라도 대충 요 정도 해볼게요. 자, 사인하고 코사인 기준으로 했을 때 7분의 파이라고 하는 애는 그래프 입장에서 이렇게 얘가 사인의 7분의 파이가 돼. 그럼 코사인 입장에서 이 부등식 말고 일단 등호로 먼저 생각을 해보면 코사인 함수는 파란색으로 다시 좀 진하게 표현합시다. 7분의 파이, 사인 7분의 파이랑 같아지는 점이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두 군데가 있어요. 두 군데. 자, 여기가 바로 여기 x값에 사인 7분의 파이랑 같아지게 하는 코사인 함수에다 x를 집어넣어서 같아지게 하는 그 x값입니다. 됐죠? 그치? 자, 일단 요거를 일단 그림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면 만나는 요 점도 이렇게 대칭성이 느껴질 거야. 이걸 만족시키는 모든 x의 값의 범위는 알파에서 베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파에서 베타. 이거보다 작은 이제 코사인 값들의 범위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알파가 될 거고 여기가 베타가 되겠네. 됐죠? 일단 그림으로 이게 머릿속에 싹 그려지면 돼요. 자, 이제 요거를 찾기 위해서 대칭성과 주기성을 생각을 할 겁니다. 자, 알파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돼? 7분의 파이랑 4분의 파이하고 관계를 생각을 하면 되죠. 그래서 알파랑 7분의 파이를 더한 것의 가운데가 4분의 파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 베타라고 하는 거는 이 알파 값을 구하면 다시 파이에 대해서 대칭한 값이 알파가 될 거예요. 어렵지 않지? 그래서 대칭성, 주기성에 대해서도 방정식하고 어쨌든 부등식이 되든 뭐가 됐든 이제 대칭성, 주기성을 생각하면은 눈에 보이게 돼. 그래서 이 4분의 파이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이 되는 상황을 그래프상에서 볼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뭐 어렵지 않아. 산수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단위원에서 가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사인 값은 y좌표, 코사인 값은 x좌표.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7분의 파이라고 하는 애를 잡아볼게. 7분의 파이. 7분의 파이에 사인 7분의 파이는 요 길이입니다. 요 길이. 여기가 사인 7분의 파이야. 그치? 근데 이걸 코사인 값으로 읽어야 돼요. 여기는 y좌표잖아. 이걸 x좌표로 읽고 싶어. 그래서 이거를 요만큼을 요렇게 끌고 와. 그래서 여기 대칭을 시킵니다. 여기가 7분의 파이 요만큼의 길이가 요게 사인의 7분의
파이가 돼요. 자, 근데 코사인 x가 요거보다 작아지게. 근데 코사인 요 x라고 하는 애는, 코사인 x는 여기 각도에 대해서 좌표로 x좌표가 돼. 그러니까 x좌표가 요게 요만큼의 길이가 되는 여기보다 작은 x좌표는 이렇게 되잖아. 사인 7분의 8보다 작은 x좌표는 이거고, 이걸 나타내는 각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만큼 한 바퀴 돌아서 2분의 파이까지 여기까지입니다. 되죠? 자, 요 각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요 각. 2분의 파이에서 7분의 파이 빼면 되지. 이만큼의 각은 2분의 파이에서 7분의 파이를 빼면 여기 알파. 똑같은 거야. 여기 2를 곱하면 2분의 파이에서 넘어와서 알파라고 하는 값은 2분의 파이에서 7분의 파이를 뺀 값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의를 약간 고난이도 문항으로 갈수록 정의를 계속 건드리고요. 이 문제가 되게 묘했던 게, 이게 아마 너희들 내신 준비하면서 봤을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엄청 당황을 시켰어요, 학생들. 이거 어떻게 풀어? 모양이 다른데. 자,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얘를 강제로 이게 코사인에 코사인으로 들어가야 이거 풀릴 것 같으니, 이 사인 7분의 파이를 코사인에 이게 이제 보이면 좋아. 2분의 파이 빼기 7분의 파이, 이렇게 강제로 봅니다. 각변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된 걸 이렇게 바꾸면 되게 잘해. 각변환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각을 2분의 파이 있으니까 사인으로 변신을 시키고 7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데, 이 각변환의 역연산이에요. 각변환의 반대 방향. 근데 실제로 이쪽으로 갈 수 있으면 반대 방향으로도 올 수 있어야지. 그치? 근데 그거를 연습하는 이제 문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제 풀이 방법이야 뭐 더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이거 딱 3개. 그래프, 단위원, 그 다음에 단순하게 이 각변환. 사실 이게 제일 편해요. 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더 이제 어려운 고난이도 문항을 위해서 이렇게 2개 정도도 다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게 대칭이 되는 이 상황을 잘 기억을 해봐. 여기서도 대칭이야, 이렇게. 대칭이 되는 상황을 잘 기억하세요. 자, 하여튼 쉬운 문제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 그래서 하여튼 평가원에서 이런 문제를 많이 냅니다. 자, 됐고, 이제 기본 이제 방정식, 부등식 문제니까 뭐 요 정도 했으면 314번도 될 거고, 317번은 이거 힌트만 줄게. 317번은 있잖아. 이것도 되게 묘해요. 와, 이게 초등 문제인데, 이거를 엄청 어렵게 푼 친구들이 있고, 엄청 쉽게 푼 친구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상위권일수록 이걸 이상하게 어렵게 풀었어. 되게 희한한 문제입니다. fx가 사인의 4분의 파이 x인데, 일단 첫 번째. 와, 이거 정말 어이가 없는데, 얘들아, 이게 설마 이게 헷갈리진 않겠지? 이거게 헷갈리니 이거? 아니, 이게 이거 앞에 있는 게 사인 4분의 파이가 이게 1차 함수 앞에 붙은 이런 숫자로 보이니 이거야. 이렇게 숫자로 보이니, 아니면 사인 함수 안에 이렇게 합성하는 형태로 들어간 걸로 보이니. 이걸 알려주면 오히려 더 헷갈려 하는데, 그냥 너희들이 약간 본능적으로 풀 때는 그냥 이게 사인 함수로 보이죠, 그치? 당연히 사인 함수로 보이면 돼요. 이거 가지고 막 이제 그 논란 신청을 한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 수능 끝나고 나서 이거를 구별을 이렇게 명확하게 해줘야지,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 막 항의를 했었어요. 근데 받아들여지진 않았어. 하여튼 사인 함수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게 상위권 학생들은 더 어렵게 불었던 이유가, 이게 대칭성, 왠지 모르겠지만 이거 평행이동, 대칭성, 이렇게 바라보면 이게 너무 어려워져. 이게 너무 어려워지는데, 그냥 정말 단순하게, 그래서 그냥 뭐 등급이 오히려 낮은 친구들이 이걸 더 가볍게 풀었거든.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에다 사인에 4분의 파이 안에다가 2 더하기 x,
요거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그냥 계산이 되면은 별로 어렵지 않죠 이거. 4분의 파이 x. 이게 이제 코사인으로 바뀝니다. 하여튼 뭐 2, 4분면에 있는 값으로 해석이 되고, 그래서 코사인의 4분의 파이 x로 그냥 이렇게 나와요.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이 계산을 하면 똑같은 애가 나와. 그래서 이거의 전체 제곱이 4분의 파이, 4분의 1이구나. 요걸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평행이동, 뭐 그래프를 그려서 평행이동 시키고 뭐 대칭이동까지 생각하면은 두 개를 곱해서 4분의 1을 만들어야 돼. 이렇게 가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게 눈치를 좀 잘 봐야 돼. 이게 2 더하기 x를 이렇게 딱 집어넣었을 때 2가 들어가면서 2분의 파이 형태가 나오는지를 보시면 돼요. 오히려 이과생들이 많이 낚였던 문제입니다. 이과생들이. 네, 이 정도로 한번 풀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는 320번은 요건 이제 그냥 그냥 산수인데, 요거는 한번 해보자. 일단 교재 있으니까.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빼기 이 사인 세타의, 아직 뭐 이런 스타일 문제까지는 수능에 나올 수 있습니다. x의 코사인 세타 더하기 5가 0인데 실근을 갖도록 해야 되네. 그럼 판별식 2차 방정식이니까 판별식으로 들어갈 거고, 여기 2가 있으니까 이게 얘를 풀어내면 되죠. 자, 근데 이게 이제 중간에 이제 x에 대한 방정식인데 세타라고 하는 애가 들어가요. 자, 여기다 그냥 계산해 봅시다. 그럼 사인의 제곱 세타에다가 빼기, 여기 다 더하기로 만들어 버리면 되겠지. 코사인 제곱, 이거 x가 왜 들어갔어? 세타지 세타. 빼기 더하기 5 사인 세타 더하기 5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단순하게 이걸 이제 풀면 되죠. 요 코사인을 바꿔주는 게 좋겠지. 다음에 1 빼기 사인 제곱 세타로 바꿔서 열심히 풀어내. 뭐 인수분해가 당연히 될 거고, 2 사인 세타 여기 건너뛸게. 사인 세타 더하기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요걸 풀어냅니다. 요건 의미 없죠. 왜냐면 항상 양수가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날려버리면 됩니다. 여기서는 뭐 0을 만들어내는 문제가 없고, 자, 그래서 사인 세타가 2분의 1보다 작다를 해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벼운 문제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넘어갑시다. 최대 최소 기본. 앞쪽에 뭐 쉬운 거는 넘어가고 329번 봅시다. 이게 항상 그래프랑 같이 관련되고, 그 다음에 단위원으로 엮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교육과정에 그래프랑 단위원 둘 다 다루니까 둘 다 잘 해야 돼. 자, 329번 보시면 이게 또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닌데 좀 헤맬 수 있죠. a 빼기 루트 3의 탄젠트 2x. 일단 탄젠트 함수는 증가함수야. 증가함수. 증가하는데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감소가 되고, 감소 영역. 뭐 a를 뭐 더하는 거는, 뭐 이거는 뭐 이제 어쨌든 증가함수에 영향을 못 미칩니다. 여기서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닫힌 구간 마이너스 6분의 파이에서 b까지 이게 최대가 7, 최소가 3이 나오는데, 뭘 집어넣었을 때 최대가 되고 뭘 집어넣었을 때 최소가 나오는지를 알면 되죠. 이게 이제 숫자가 명확하게 나왔으니까 여기 이 구간 안에서 제일 작은 숫자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냐? 함수니까 제일 작은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최대값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함수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감소하는 이런 느낌이에요. 탄젠트가 증가인데 마이너스가 붙어서 감소가 됐으니 여기에 마이너스 6분의 파이를 집어넣었을 때 최대가 돼요. 그래서 얘를 집어넣어서 최대 7이다를 풀면 그냥 뭐 바로 나옵니다. 여기 3분의 파이 집어넣고 마이너스를 붙하면 a가 나오게 돼요. 산수야, 산수. 그래서 이런 증가함수에 대한 문제는 이제 함수에서 뭐 가장 기본이 되는 스타일이니까 딱 눈치채서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 개만 건드리고 봅시다. 자, 332번은 조금 자세하게 볼게. 아마 이거 너희들이 풀었을 수도 있어요. 이제 푼 친구들이 있고 안 푼 친구들이 있을 텐데 봅시다. 다 친구가 0에서 2파이,
한 주기 안에서 fx가 a 코사인 bx 더하기 3. 자, 뭐 이런 미정계수를 정하는 문제는 뭐 무조건 나오는 문제야. 자, x는 3분의 파이에서 최대값 13을 가는데요. 최대값 13이고 그 다음에 a, b가 지금 자연수 a, b가 둘 다 자연수야. 최대값 13이면 a는 벌써 나온 거지. a가 자연수니까 최대값 13이 되려면은 a는 벌써 뭐 10으로 그냥 바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3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래요. 10에다가 코사인 3분의 b 파이 더하기 3이 13이 나와야 됩니다. 최대값. 넘기고 넘기면은 3 나오면 12고 1이 나와줘야 돼. 이렇게 해서 1. 자, 요거를 방정식 풀어줘야 되는데 네모가 3분의 b 파이라고 하는 애가 코사인 입장에서 1이 나오는 애들은 0, 2파이 치환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치환을 하면 자, 일단 첫 번째 0, 그 다음에 여기 2파이 여기다가 집어넣은 값이 0, 2파이, 4파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b의 값으로 될 수 있는 애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a 플러스 b의 최소값, 아니 a는 뭐 고정인데 b의 값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 실수하면 안 돼요. b가 자연수라서 이건 탈락.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파이 없으면 b는 6 나오겠네. 별거 없죠. 이 정도가 이제 4점짜리에서 극초반에 이제 4점짜리 넘어서 한 세 번째쯤, 두 번째쯤 이 정도 되는 중필마 영역이에요. 잘 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36번은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따 클릭 시간 때 각자 하는 걸로 하고 좀 나는 이런 거 좀 쉽다 싶으면 꼭 체크해서 푸세요. 아니면은 수업 중에도 그냥 몰래 풀어도 돼. 괜찮아. 그렇게 합시다. 한 개만 더 해볼까? 치환하는 거 하나 정도만 해볼까요? 340번 기본기 문제 하나만 더 해봅시다. 어렵지 않은. 이게 항상 1학년 과정에 2차 함수로 엮이는데 이게 지수로고 함수도 마찬가지고 삼각함수도 마찬가지고 뭐 하여튼 전체 이제 미적분 단원도 2차 함수랑 엮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fx가 2에 코사인 제곱 x에 2사인 x에 더하기 k 이렇게 들어갔어요. 뭐 딱히 고민할 문제는 아니야. 이거를 바꿔서 1 빼기 사인 제곱 x로 바꿔서 그 다음에 보통 사인 x를 t로 치환을 하고 치환을 하면 항상 흔적을 남기죠.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범위를 잡아줘야 돼. 그 다음에 뭐 그냥 정리만 하면 됩니다. 얘를 이제 정리만 하시면 fx라고 하는 애가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x랑 t 이 관계를 이제 오해하면 안 돼. 여기에서 이제 t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2t 제곱에 여기서 마이너스 2t 제곱에 그 다음에 2t 그 다음에 더하기 2 더하기 k 이렇게 나와요. 자, t의 범위가 제한이 걸려있어. 2차 함수고 대충 이렇게 위로 볼록한 애입니다. 자, 어쨌든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데 얘네 꼭지점이 딱 봐도 2분의 1이죠. 여기 2분의 1인데 1의 범위는 이쯤에 있을 거고 마이너스 1의 범위는 한 이쯤 있겠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여기서 나오는 값이 t에 대해서 제어가 되는 이 값이 여기에서 여기까지예요. 그럼 당연히 최소값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고 이 t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최소 최대값이 먼저 나왔구나. 최대값이 여기서 나오죠. t가 2분의 1일 때 최대값이 2분의 15가 나오는데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k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별거 없죠. 산수니까 2분의 1 집어넣어서 k 값을 구하면은 k가 5가 나온대요. k가 5 그걸 가지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확장판이 수능에서는 일단 이게 2차 함수 형태로 치환을 해서 난이도를 높이는 거는 약간 제약이 걸려있어. 그러니까 왜 걸려있냐면 2차 함수라고 하는 함수 1학년 때 배우는 이 과정이 수능의 출제 직접 범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2차 함수가 나올 수는 있는데 직접 범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이제
뭐 이제 대수든 미적분 원이든 아니면 수원이든 수투든 거기에 수투에서 특히나 이분으로 얘네들의 최대값을 혹은 최소값을 구하는 이런 형태 문제는 직접 출제 범위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2차 함수인 1학년 과정에 들어가 있는 거라서 수능 범위에 들어가지가 않아. 근데 연계돼서 나올 수 있어요. 이건 뭔 말이냐면 우리가 더하기 빼기는 초등학교 때 배우잖아. 더하기 빼기 나오잖아. 그럼 이게 출제 범위가 맞긴 한데 직접 범위가 아니야. 그래서 약간 간접 범위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2차 함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해야 최종적으로 구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2차 함수의 꼭지점을 구하쇼 이런 문제가 안 나온다는 얘기야. 2차 함수에 어쨌든 뭐 축을 구하쇼 이런 건 1학년 과정이라서 뭐 이렇게 연계가 되긴 합니다. 별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344번 살짝만 힌트만 줄게. 보면 어지러워. 자, fx가 코사인 제곱에 일단 얘를 앞에 있는 것처럼 풀려고 했더니 안 돼. 왜? 치환을 하려고 했더니 안 돼요. 각이 달라서. 얘랑 얘가 달라. 얘도 당연히 다르겠지. 그래서 얘를 치환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이제 아까 했던 방법을 쓰는 거야. 보통은 이게 이제 각이 다르거든. 사관학교나 이런 데는 각이 이게 3개까지 다르기도 하고 그래. 그래서 보통 이런 A, 요 각을 요거 이렇게 B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한 번에 보이면 사실 좋아. 한 번에. 그러니까 숫자에 대한 센스가 이게 초등학교 때 사고력 이제 수학을 했냐 안 했냐의 차이이기도 하는데 이 각이 x 빼기 2분의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 이렇게 저절로 쪼개져서 얘랑의 관계가 이렇게 보이면은 이게 제일 좋아요. 상태는 이렇게 해서 얘를 사인의 제곱에 x 빼기 4분의 파이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1 빼기 코사인 제곱에 x 빼기 4분의 파이로 해서 그 다음에 얘를 다시 t로 치환을 해서 이차함수를 해석하는 거. 이게 이제 제일 좋아. 근데 아니 이게 2분의 파이에 4분의 파이로 쪼개지는 거 어떻게 압니까? 이게 잘 안 보일 수도 있어. 그리고 안 보이는 문제들이 있어요. 어려운 게 있어. 그럴 때는 걱정하지 마시고 보통 요 각이 이렇게 나오면 두 개를 더하거나 빼면은 보통 여기에서 결과가 나와. 이 더하는 건 x가 안 없어져서 별로고 이걸 빼면 여기 a에서 b를 빼면 여기 그냥 빼. x 빼기 4분의 3파이에서 x 빼기 4분의 파이를 빼면 x는 없어지고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뜹니다. 그죠? 그럼 넘어가면 a 더하기 2분의 파이가 b가 돼요. 이렇게. 그럼 a를 기준으로 정리해도 되고 b를 기준으로 정리해도 돼. 여기 b라고 하는 애가 a 더하기 2분의 파이니까 이놈을 그냥 사인에 더하기 해서 a로 계산을 해도 됩니다. 뭐 풀이 방법은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얘를 기준으로 할래 얘를 기준으로 할래 따라서 뭐 두 가지는 나오는 거고 결과는 같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각이 아무리 어려워도 수원 입장에서는 두 개를 더하거나 빼면 관계가 나오게 돼 있어. 두 개를 더하거나 빼면 무조건 나와요. 하여튼 그 정도입니다. 아니 이게 막 더하고 빼는데 2분의 3파이가 나오면 어떻게 해?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거 각 변환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하다 보면 나오니까. 근데 처음에 얘기했던 이 숫자를 웬만하면 볼 수 있게 해봐. 어렵지도 않아 사실은. 그래봐야 관계가 2분의 파이가 제일 많이 나와요. 파이 관계는 뭐 각 변환해서 별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웬만해서 2분의 파이만큼을 여기에서 빼내고 더하면 보통 됩니다.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갑시다. 여기는 아까 했던 문제가 막 중복으로 들어가 있어서 351번도 아까 했고 잘못 넘어갔어요. 그리고 355번 이런 거는 상당히 어려워. 그래서 이거 처음에 교재를 만들 때 그냥 맛만 보여주자 하고 그냥 넣어놨는데 이거는 클리닉 때 각자 합시다. 355는 체크했다가 자신 있는 친구들을 꼭 풀어보시고 358번 해볼게요. 이것도 아마 이거는 다음 시간에 풀거나 아니면 이미 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358번 봅시다. 8번. 자, 그래프 그리는 문제예요. 별로 안 어렵습니다. 자, 영의 실수 A에 대해서 자, 일단 정해진 그래프는 밑에
1 빼기 코사인 x는 이미 정해져 있어. x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그리면 되고요. 요 놈을 아직 모르는 거야. a에 따라서 그냥 뭐 생각해주면 됩니다. 여전히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a라고 하는 애가 실수이기 때문에 0이 아닌 실수이기 때문에 a가 양수, a가 음수 뭐 이런 두 개는 무조건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돼. 자, 그려봅시다. 별거 없어요. 아, 음수까지 가야 되는구나. 음수까지 그려야 되니까 자, 일단 양수에선 1 빼기 코사인 x. 일단 마이너스 뭐 이게 헷갈리면 천천히 차분하게 코사인 함수는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마이너스 코사인 x는 코사인 x를 뒤집으면 되지. 이렇게 된 애를 1만큼 올리면 됩니다.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1만큼 올려버리면 x축이 이렇게 붙겠죠. 그래서 이걸 어디까지?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를 그려야 된대요. 이만큼이네, 이만큼.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지. 이 정도. 파이에서 2까지. 왼쪽은 그래서 고정이 돼. 자, 오른쪽은 고정이 돼요. 왼쪽은 보면, 자, 이제, 밑에 이제 닫힌 구간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함수 fx의 최대랑 최소값을 각각 라지 m, 스몰 m이라고 하는데, 이 높이차가 4가 나야 되네. 자, 일단 오른쪽만 보면 높이차가 2만큼밖에 차이가 안 나요. 여기 최대 최소가 2만큼 차이밖에 안 나. 그럼 왼쪽을 그려야 되는데 a sin x라고 하는 애가 일단 a가 양수가 되면 어떻게? 양수가 되면은 이렇게 그려진 여기 파이까지니까 이렇게 그려져요. 원래 이렇게 그려지는데 a만큼이 이거 양수라고 하면 이만큼 밑으로 내려오고 또 이렇게 되니 최소값 여기랑 여기가 더해져서 4개 4만큼 차이가 나야 돼. 뭐 이거는 뭐 별거 없지. 이렇게 되면 되죠. 한 2배. a를 2를 잡아서 여기 최소값을 마이너스 2로 최대값을 2로 만들어 버리면 4만큼 차이가 나잖아. 일단 이거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게 더 커져 봐야 뭐 의미는 없고 그럼 이제 음수로 가요. 음수로.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이제 음수 이쪽을 모든 a의 값에 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수 쪽을 잘 따져줘야지. 여기에서 음수면 이렇게 올라가지. 어디까지 올려줘야 돼? 이게 0이 최소가 되면은 이제 이 최대값이 4가 돼야 되잖아. 이렇게 가야 되잖아. a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이 상황은 a가 마이너스 4. 여기는 a가 2. 그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8. 너무 쉽죠? 하여튼 요게 3월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로 나왔던 건데 실제로는 이제 그 15번이 제일 어려운 객관식 문제거든. 너희들이 봤던 거랑은 이제 문제수가 좀 바뀌는데 14번으로 나왔던 거. 이게 14번으로 나왔던. 애들이 다 어려울 줄 알고 안 풀었는데 생각해보면 뭐 별거 없어요. 자, 열심히 해보시고 그걸 조금 더 디테일로 갖고 360번 이런 문제를 만들어 놨으니까 아니면 이제 361번처럼 탄젠트 함수로 바꾸던지 이런 식으로 만들었으니까 많이 연습을 해보세요. 자, 362번도 각자 하는 걸로 하고 365도 각자 합시다. 자, 요런 문제를 이제 많이 풀려면 이제 방학 때 1월 5일부터 시작하는 걸로 들어가고요. 시간이 좀 애매한데 일단 뭐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삼각함수 도형 문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자, 삼각함수 도형 쪽 파트는 수능에 빠짐없이 나오는 문제 유형인데 유형이 이제 매년 바뀌어요. 근데 이제 유행을 타는 문제가 또 있어. 그 해 유행을 타는 문제는 되게 쉬워요.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에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넘지를 않아.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데 이제 사설 모의고사나 막 이런데 좀 유명한 모의고사들 있잖아. 그런데 보면은 도형 문제 되게 어렵게 나오고 그러거든. 근데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에서 어려운 해가 있어. 하필 그 해는 또 엄청 어렵게 나와. 그래서 그 난이도는 일단 대충 수능 특강이랑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이것도 약간 통계적인 그냥 경험치야. 그래서 그 해에 나온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은 꼭 풀어보시고 오늘은 뭐 일단 가볍게만 이제 풀어낼 거니까 그냥 맛만 봅시다.
자, 기본적인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다 안다는 가정하에서 그냥 정리만 하고 갈게요. 자, 외접원에 대해서 삼각형이 들어가 있으면 A, B, C 그 다음에 거기에 대응하는 길이들을 A, B, C 이렇게 놨을 때 사인 법칙은 그 외접원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하면은 사인의 A 대 A 그러니까 사인의 B분의 길이 B 그러니까 사인 C분의 C가 2R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인 법칙을 쓸 때는 아무래도 각이 우세할 때 쓰면 좋죠. 각이 우세할 때. 그러니까 각이 좀 많을 때. 혹은 이렇게 한번 보면 요소가 4개야. 4개. 이 4개의 요소를 가지고 각 하나, 그 다음에 길이 하나가 나오면 나머지 길이 하나를 찾을 수 있고 길이 2개가 있고 각 하나가 있으면 나머지 하나에 대한 각을 정보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걸 이제 비율로 많이 나타내. 요 비율 대 요 비율이 뭐 1대 2 이런 식으로 알려주면 사인의 비율이 길이의 비율 이렇게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방정식 같은 거 풀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숨겨요. 그러니까 이게 도형 같은 경우에 너희들 수투 문제 풀 때 똑같은데 우리가 이제 그 수투에서 함수 추론 문제 중에서 그 이제 뭔가 이제 정보들 점을 많이 숨긴다고 했잖아. 점에 대한 요소 중에서 그냥 뭔가 극대극소 뭔가 이제 y좌표들을 막 알려주면은 그게 결국에는 x좌표를 숨긴 게 돼. 그러니까 해석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x좌표 아니면 y좌표인데 y에 대한 정보밖에 막 없어. 보통은 이제 x좌표로 막 숨겨놓은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요 각에 대해서 sin A 대 sin B는 뭐다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이 되게 많거든. 그게 바로 길이에 대한 정보를 숨기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삼각형을 푸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삼각함수 쪽에서 이 삼각형에 대한 이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이제 배우는데 여기 들어간 요소들이 길이 아니면 각 2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도형을 풀 때는 길이 아니면 각 2개야. 그러면 각에 대한 정보를 뭔가 많이 주면 그게 이제 길이에 대한 정보를 숨겼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뭐 각에 대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노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네들에 대한 이제 사인 A 대 사인 B가 나오면 이거 순진하게 각으로 보지 마시고 길이에 대한 뭔가 정보를 숨긴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이제 코사인 법칙은 C의 제곱은 이렇게 A제곱 B제곱 여기 2AB 코사인 C 이렇게 해서 3개가 나와야 되고 교재 다 있어. 교재 132쪽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공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느냐를 물어요. 문제 자체에서 묻는 것들이 요거 아니면 요거.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일반적인 도형 문제를 풀 때랑 고등학교 수능 문제의 도형 문제를 풀 때는 이게 마음가짐이 좀 달라야 되는 게 뭐냐면 어차피 교육 과정에서 교과서에서 배우는 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배우니까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은 문제에서 무조건 묻게 돼 있어.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딱 하고 무조건 이 문제 풀 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써야 돼라고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돼. 그러면 더 잘 보입니다. 못 써야 되지만 이제 버벅거릴 시간이 없어요. 자, 뭐 요 정도야. 자, 그래서 그냥 바로 갑시다. 367번 아주 쉬운 거. 자, 그냥 그림을 그려볼게요. A 그냥 대충 그려도 돼. 뭐 비율 안 맞아도 되고 A, B가 6이고 문제에서 코사인 C가 5분의 4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바로 나오죠. 2배의 sin A 대 그 다음에 sin B가 이게 같대. 그러니까 sin A 대 sin B의 비율이 요것 대 요거의 비율이 여기 1, 2대 1의 비율을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sin A에 대한 비율은 이쪽. 여기가 2K, 여기가 K. 반대인가? 나도 이거 맨날 할 때마다 헷갈려요. sin A분의 BC. 네. 지금 이걸 이렇게 나눠버리면은 뒤집어서 그냥 이렇게 합시다. 이거를 2를 이렇게 옮겨버리면 sin A 대 sin B sin A 대 sin B가 이게 1대 2야. 그럼 1대 2니까 여기가 K 여기가 2K 돼야 되는구나. 자, 하여튼 이렇게 보고 자 코사인 제곱식을 돌려버리면 되죠. 자, 그래서 36은 K제곱에 4K 제곱에
9에 k 곱하기 2k의 5분의 4. 그냥 뭐 방정식 풀면 돼요. 아주 가벼운 문제입니다.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을 해석을 못할 리는 없고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공식을 잘 활용하는 수준의 문제로 아주 쉽게 나올 때가 있고 그리고 엄청 어렵게 나올 때가 있어요. 하여튼 그거는 그 해 분위기를 좀 따라가시면 돼. 자, 하여튼 뭐 이렇게 보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370번도 살짝 봅시다. 170번.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가 9파이래요. 외접원의 넓이가 9파이면은 라지 R은 3인 정보가 나왔지. 그럼 마음의 준비는 사인 법칙을 준비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3sin A랑 2sin B. 또 비율이 또 나오네. B에 대해서 3. 그 다음에 똑같은 상황으로 생각하면 여기 2대 3 되니까 삼각형을 이게 나조건이 더 세니까 나조건으로 합시다. 나조건이 코사인 B가 코사인 C래. 삼각형은 이게 이제 만약에 둔각이 돼버리면 이게 C랑 B가 이제 부호가 달라져 버리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야. 뭐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이게 둘 다 예각이 돼야 되고 예각이 같아지려면 예각이 같아지면 B랑 C가 같은 거죠. 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A랑 B랑 C에서 이게 같아요.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원이 이렇게 싹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가조건이 3 sin A가 2 sin B sin A 대 sin B가 어쨌든 2대 3이니까 여기가 2K 여기가 3K A에 대해서 2K B에 대해서 3K 여기도 3K가 되겠죠. 자,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는 거는 없어요. 삼각형의 급에 대해서 보면은 잠깐 얘기를 하면 삼각형은 이 정도 정리하면 돼. 아주 착한 정삼각형. 정삼각형은 길이의 요게 한 변의 길이만 알면 모든 정보가 다 나와. 뭐 60도 다 나오잖아. 각각 길이에 대한 정보 입장에서는 이제 정삼각형은 하나의 정보가 있으면 다 아는 삼각형이 됩니다. 그 두 번째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은 이 두 개의 정보만 있으면 모든 정보를 또 다 찾아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 A 혹은 여기 B. A, B의 길이만 나와 있으면 나머지 하나 길이도 피타고라스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각에 대한 것도 뭐 코사인, 사인 뭐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낼 수가 있죠. 아니면 길이가 아니고 각 하나에 대한 정보 이걸로도 다 찾아낼 수가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삼각형을 풀 때 너희들이 이제 삼각형이란다. fx 이 식을 만들 때 3차함수 식을 만들어야 돼. 그럴 때 목표치가 요 세 개에 대한 미지수를 찾아내야 되는 상황으로 예를 들어 간다면 조건 3개를 찾아내야 되잖아. 조건 3개. 그러니까 너희들이 풀어야 되는 삼각형이 요놈이 정삼각형인지 직각삼각형인지를 알아야 필요한 정보가 몇 개인지 그걸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에 정보 2개만 찾아내서는 절대로 못 풀잖아. 3개를 찾아내야 풀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끔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얘는 정보가 2개가 필요해. 근데 보통 하나를 알려줘. 나머지 하나만 찾으면 되는 거야. 안 어렵지? 자,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다 직각삼각형이야.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는 애를 직각삼각형으로 수선의 발을 내리는 이유는 정보가 직각삼각형이 편해서 그래. 등변사다리꼴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변사다리꼴. 이런 애도 원래는 이등변 삼각형으로 보던지 아니면 얘를 평행 이동시켜서 이쪽으로 갖다 놓고 이등변 삼각형으로 해석하는 게 보통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 수선의 말은 무조건 긋게 돼 있어. 등변사다리꼴도.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삼각형에서는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는 애에 대한 실체는 직각삼각형 2개를 붙여놓은 거라 정보량의 입장에 있어서는 여기에서 길이 하나, 각 하나만 찾아내면은 다 해결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막삼각형이야. 아무렇게나 생긴 이런 애들을 풀기 위해서 사인 법칙을 쓰고 코사인 법칙을 쓰는 겁니다. 됐죠? 이등변 삼각형이면 당연히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는 게 좋아요. 그치?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좋은 건 뭐냐면 여기
여기 각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어. 3분의 1. 그렇지, 3분의 1. 코사인 B가 3분의 1.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이 외접원의 반지름이야. 외접원으로 가려면 사인 법칙 써야 되는데, 그럼 사인 B분의 여기 3K. 사인 B분의 3K가 2, 3. 이렇게 돼. 이거는 뭐 별거 아니잖아. 그치? 이쪽으로 사인 B를 곱해주면 되는데,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은 사인 B는 3분의 1루트이죠.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K 값이 나오고, 뭐 그러면은 뭐 별거 아니게 돼.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자, 요런 게 이제 4점짜리 초반에 나오는 문제 수준이에요. 4점짜리 초반. 그래서 요런 거는 그냥 한 1분, 2분 정도 커서 탁 하고 풀어줘야 돼. 아주 쉬운 거야. 자, 그 다음에, 뭐 거의 비슷한 문제라서 373번은 각자 풀도록 합시다. 여기 좀 여기에서 한 단계가 이제 또 더 숨겨놨어요. 한 단계. 딱 한 단계의 고비가 있어. 그게 안 풀리면은 373번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고, 요 다음 단계 여기서 그 다음에 한 개만 더 따져서 탁 하고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풀리면은 되게 좋은 상황이니까 그걸 꼭 체크를 해봐. 373번은 체크해서 있다가 트레이닝 시간 때 꼭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376번 봅시다. 작년에 대유행을 했던 스타일인데, 결국에 수능 문제도 이 문제 비슷하게 나왔어요. 뭐냐면, 이게 유행을 타는 이제 스타일의 문제가 있어. 그 해. 근데 수능 문제가 하여튼 그 비슷하게 항상 나와서, 자, 뭐냐면, 여기에 이제 세타 A, B, C, D 이렇게 돼 있고, 밑에는 BC를 3대1로 내분한대. 그냥 뭐 미리 쓸게. 3K, K, 3대1 내분. 그 다음에 세타 설정돼 있고, 뭐야, 여기가 루트야. 여기가 루트 2, AD가 루트 2. 뭐야, AB 대 AC도 2대1이네. 여기도 2대1이니까 그냥 문자 넣자. 2M 대 M. 문자는 좀 많긴 한데, M도 있고, K도 있고, 세타도 있고. 코사인 세타는 4분의 루트예요. 근데 이게 어쨌든 뭐 어려운 거는 굳이 쓰지 마시고 스튜어트 정리 이런 것도 있거든. 코사인 제2법칙을 2번 이용해서 정리해 놓은 식이 있어요. 근데 교육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교육과정에서 수능을 준비하려면 그거보다는 그냥 생으로 푸는 게 좋아. 자, 왼쪽 삼각형에서 이제 이렇게 세팅하고 코사인 제2법칙 돌리면 됩니다. 자, 왼쪽에서 코사인 제2법칙 하면은 4m 제곱에 풀어요. 뭐. 그 다음에 9K제곱. 9K제곱 더하기 2 빼기 2 곱하기 3K 루트 2에 코사인이 4분의 루트 2에. 자, 일단 문자 M과 K 두 개인데, 오른쪽. 여기 세타는 문자가 아니지. 오른쪽에서 또 한 번 해. 그럼 여기 파이 빼기 세타가 됩니다. 이렇게. 파이 빼기 세타. M제곱은 또 해요. K제곱에 2에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2에 4분의 루트 2라고 쓰면 안 되지. 이렇게 돼야 되죠. 여기는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 그래서 각변환 되면은 마이너스로 빠져나갑니다.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돼서 플러스로 해줘야 돼요. 그냥 연립하는 문제야. 올해고요, 올해. 하여튼 올해 이제 대유행을 탄 삼각형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올해 나왔던 모의고사를 다 털어내면 기본 구조는 이렇게 돼요. 여기에 대해서 삼각형 하나에 대해서 코사인 제2법칙을 하는 건 너무 쉬운데, 여기서 뭐 이렇게 선을 아무데나 요 변 중에 아무데나, 사실은 이게 중점으로 가면 요거는 이제 중점으로 가면 뭐니? 무게중심하고 관련이 있지. 얘와 얘 가운데로 가면 무게중심, 또 가운데로 가면 얘가 무게중심이 되는데, 사실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무게중심 막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요 각이랑 요 각이랑 같으면 이것 대 이거는 요것 대 이거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아주 일반화해서 그냥 아무데나 얘가 한 거야. 그냥 아무데나. 그래서 여기 세타로 하면 파이 빼기 세타로 세팅을 해서 왼쪽 삼각형, 오른쪽 삼각형 이렇게 풀어내는 문제입니다.
하여튼 여기 이제 계산이 많아서 그동안 잘 안 나왔었거든. 계산이 그냥 기본적으로 수능에서 이것도 계산이 많다 그래요. 이 정도 계산은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많이 풀어보시고 379번은 요건 이제 1월부터 시작되는 반에서 뭐 이런 스타일의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더 해결할 겁니다. 379는 각자 해결합시다. 자, 그 다음에 381은 또 너무 쉽고 384는 좀 전에 했었고 이게 내가 잘못 넣어갖고 똑같은 중복된 문제가 많아요. 387 갑시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본격적인 문제들인데 자, 해봅시다. A, B, C, D 여기가 3, 2 길이가 같고 BC 코사인 B를 구하시오. 자, 이게 이제 문제 풀 때 원 안에 사각형이 들어간 경우가 많아요. 원 안에 사각형. 그때 일단 첫 번째는 여기 각, 여기 세타라고 세팅하면 여기가 파이 빼기 세타. 이 정도면 뭐 되지? 중학교 따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각 두 개를 더하면은 파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현에 대해서, 같은 현. 지금 여기가 현이 같죠? 이렇게 현이 같고, 현이 같아. 이렇게 선을 그으면, 요 각과 요 각도 당연히 같죠? 이렇게. 그러니까 원에 대해서, 이게 중학교 과정이야. 이렇게. 요 각이랑, 요 각도 같고, 이렇게 된 각도 같고, 같은 현에 대해서는 중심각, 원주각, 어쨌든 성질 이런 쪽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이 그래서 되게 많아. 어떻게 하냐면 방금 전에 했던 것대로 여기를 뭐 x 세팅을 하고 세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면 코사인 제곱칙으로 AC 제곱이 같다라고 같이 걸어요. 그 왼쪽 삼각형에서 코사인 제곱칙, 오른쪽에서 코사인 제곱칙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점을 가지고 얘랑 얘가 같다 라고 들어가는데 이 풀이가 많아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삼각형 코사인 제곱칙을 요걸 기준으로 해서 코사인 A를 걸어서 코사인 제곱칙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풀이가 많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려줄게. 문제를 풀 때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문제를 풀 때 보면은 정보들이 있어. 정보. 그래봐야 길이 아니면 각이에요. 근데 이게 보통은 하나의 삼각형이 아니고 왼쪽 삼각형, 오른쪽 삼각형 이게 정보가 따로따로 그러니까 한 군데 있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있어. 따로따로 있는 이게 뭐라고 볼까? 정보긴 정보인데 흩어진 흩어진 정보? 조금 더 괜찮은 표현이 있으면 좋겠는데 흩어진 정보들이 있어요.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근데 얘네들을 풀려면 얘네 정보를 합쳐야 되거든. 합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필연적으로 이 흩어진 정보들이 뭔가의 그 매개체 있어. 매개체를 거쳐서 얘네가 합쳐질 수가 있어. 무슨 말이냐면 왼쪽에 있는 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의 정보가 합쳐지려면 매개체가 필요한데 매개체는 역시나 길이 아니면 각 둘 중에 하나야. 자, 각 왼쪽 삼각형에서 세타가 있어요. 오른쪽 삼각형에서도 파이 빼기 세타라고 하는 같이 쓰이는 공통 요소가 있어. 이 공통 요소가 요 매개체야. 요 매개체를 잘 찾아야 돼. 도형 문제 풀 때는. 근데 이 매개체가 길이를 보면 요 길이도 매개체예요.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이 동시에 걸쳐져 있어서. 그래서 이 매개체를 가지고 여기 있는 정보와 오른쪽에 있는 정보가 합체가 돼. 그래서 도형 문제를 풀 때 얘 같은 경우에도 왼쪽에 있는 3과 오른쪽에 있는 2는 이건 따로따로 된 정보야. 이거를 같이 하나로 합쳐서 뭔가를 섞어주려면 얘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요 각이 같다를 이용해 주던지. 그러니까 얘가 같다고 들어가는 거면 이 세타와 파이 빼기 세타의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길이가 같다라고 돼 있으니까 요 길이가 같은 걸 요 각을 이용을 해서 매개체로 연결을 시켜주는 거야. 너희들이 약간 좀 어려운 이제 도형 문제를 풀다 보면 저 매개체 찾는 게 진짜 힘들어. 저거를 잘 찾는 사람이 도형 문제를 잘 풉니다. 하여튼 이런 거는 이제 그냥 뭐 이번 텀에서는 약간 맛만 보시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갔을 때 합시다. 1월에 390번은 각자 해결하고 392번을 한번 보여줄게요. 똑같은 문제라서 한 번만 보여줄게. 392번을 봅시다. 가벼운 문제라서. 너희들이 대치동을 가면은 어떤 걸 배우냐면 뭐 이상한 공식을 배워요. 이상한 공식을 배워. 여기에 대해서 나도 이거 뭐 잘 못 외우는데 그냥 참고만 해. A, B, C, M 길이가 똑같은 요거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가 2분의 A 더하기 C 뭐 이런 일반화된 공식이 있어. 근데 이거를 뭐 아무나 막 가르치는 게 아니고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이런 거를 되게 중요하다고 가르치거든. 나는 뭐 아무짝에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의미 없어요 저런 거. 이거에 대해서 일반화된 공식이 있다고 해도 수능에 이 도형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고 사실은 뭐 수능에 나왔던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나오기 전에 이 공식을 막 유포를 시켰다면은 뭐 이제 그 사람은 예언자야. 뭐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이미 나오고 나서 뒷붙이면은 뭐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허덕대지 마시고 의미 없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자 일단 어떻게 보는지 봅시다. 여전히 삼각형 두 개야. 사각형으로 봐도 좋아. 얘를 여기 세타에 여기 파이 빼기 세타로 봐도 되고 아니면 여기 점 두 개가 각이 지금 문제에서 각이 같다라고 돼 있어. 자 그럼 각이 같다라고 한 거는 길이가 같다를 숨긴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찾아내야 되는 거. 길이가 같으니까 나는 길이 같은 걸 가지고 매개체로 이렇게 들어가 볼래 라고 해봅시다. 여기 길이 5 여기는 3루트 5 나와 있어. 여기 7 코사인 제곱식을 쓸 거야. 자 왼쪽 삼각형에 대해서 코사인 제곱식 쓰시면 여기 갈게요. BC의 제곱 BC의 제곱은 5제곱 3루트 5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5 곱하기 3루트 5의 코사인 점 됐지? 오른쪽 여전히 CD의 길이 요거 같은 거니까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할게요. 자, CD 길이 같으니까 7의 제곱 3루트 5의 제곱 2 곱하기 7 곱하기 3루트 5의 코사인 점 이러고 났더니 이게 문자 한 원짜리 식이 돼버렸네. 푸는 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같다 혹은 뭐 각이 같든 길이가 같든 뭔가 같은 거에 대해서 길이가 같다 각이 같다 하면은 걔를 매개체로 해서 얘를 연결을 시키셔야 되고 그걸 뭐 각이 같다 뭐 길이가 같다 이런 말이 없으면은 뭐 이런 변 이런 거 얘를 공통으로 걸고 있네 라고 생각하면 여기를 세타 여기를 파이 빼기 세타 이런 식으로 해서 삼각형을 이렇게 코사인 제곱식을 3루트5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끌고 가도 괜찮아요. 뭐 이러나 저러나 똑같아. 똑같은 상황이야. 하여튼 매개체를 잘 찾아보시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395번에 힌트만 줄게요. 395가 되게 유명한 문제인데 원이 있어. 원이 있어.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도형적으로 중요한 점은 여기랑 여기입니다. 아니 원 두 개가 만났으니까 이게 공통으로 소유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점 두 개는 무조건 직선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게 공통현이라고 이름이 있어. 그러니까 이름이 있는 애들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도형에서 공통현. 그 다음에 원의 중심
얘를 가지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뭔가 문제 방향을 잡아내시면 좋아요. 하여튼 이렇게 들어가면 사인 법칙을 써도 이 값분의 이거, 요 부분에 요거 뭐 이런 식으로 사인 법칙을 써도 이런 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를 뭐 세타라고 하면은 이렇게 반, 하여튼 여기가 세타가 되지. 원주각 중심각에서 이게 2세타가 되고 거기 절반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또 넣어버리면은 이게 알파라고 할까요? 알파, 베타, 베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삼각형을 이렇게 잡아도 되고, 하여튼 뭐 매개체라고 하는 애를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내면 보통 어려운 문제들 해결이 돼요. 자, 이거는 난이도가 있으니까 이건 각자 해결하는 걸로 합시다. 자, 끝. 일단 수원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이제 슈트로 가볼까요? 등차 수열은 조금 이따가 시간 되면 건드려보고, 그리고 이틀 안에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슈트를 좀 더 해봅시다. 자, 적분 쪽으로 갈게요. 265번. 방학 전에 워밍업 하는 시간이니까 좀 쉬운, 아마 얘 딱 비교가 될 거야. 너희들 1월 5일부터 이제 공부하러 오면 아마 친구들은 계속 그때까지 펑펑 놀다가 와서 다 까먹고 와서 버벅이고 있을 때, 너희들은 그나마 조금 했으니까 이게 스타트하는 요 초반 속도가 달라져요. 진짜. 그럼 그때 내 옆에 친구들은 계산해서 버벅이고 있을 때 그 계산에 대해서 하여튼 기본적인 부분을 좀 빠르게 치고 나가면 남들보다 약간 좀 어려운 문제들을 고민하는 시간이 더 여유가 생겨요. 그건 확실합니다. 자,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265번을 보면 그냥 완전 기초 문제라 이거 뭐 어떻게 할까 말까 나도 고민했는데, 일단 첫 번째 문제니까 예의상 갑시다. 자, 두 함수 라지 fx랑 라지 gx가 모두 다함수 fx의 부정적분이다. 뭐 관계식을 굳이 잡으면은 얘를 미분한 게 스몰 fx,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한 게 스몰 fx 똑같네요. 적분했을 때 뭐가 다르니? 적분 상수가 좀 다를 거야. 그래서 얘를 적분하면은 이렇게 해놓고, 하여튼 라지 gx랑 라지 fx의 관계라고 보면은 뭐 여기에 상수 하나 정도, 뭐 이게 0이면은 두함수가 같을 수 있는 거고, 적분했을 때 적분 상수가 이제 만들어지니 뭐 적분 상수 이 정도 하나 정도만 차이 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라지 fx가 나와 있고요. 라지 g 0이 3이니까 여기다 뭐 0 집어넣는 거죠. 0은 라지 f 0 더하기 c가 돼서 뭐 이게 3이고요. 하고 유체라. 라지 f 여기는 마이너스 5가 되고, 그럼 c는 8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또 다시 2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뭐 이런 게 요즘 유행하고 있어. 갑자기 나오니까 학생들이 이런 거에 뭐 좀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대표적인 문제가 앞쪽엔 좀 쉽고 274번 가볼까요? 진짜 이게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그 3학년 학생 중에서 이제 1등급 받는 학생 몇 명이 뭐 이거도 되게 버벅거리. 그러니까 이게 누구에게나 다 어려울 수도 있고, 반대로 이게 왜 쉬운데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을 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그만큼 이제 정의를 하도 오랜만에 다루니까 좀 깜빡했을 수 있습니다. 자, 아마 이미 너희들이 풀었던 문제일 거야. 다항함수 스몰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합니다. 함수 2fx 더하기 1의 한 부정적분을 gx. 자, 이걸 이제 뭐 표현을 잘하면 되죠. 뭐 미분으로 일단 표현해도 되고 적분으로 표현해도 돼. 자, 부정적분이니까
관계식을 이렇게 하나를 잡는 거지. 얘를 적분한 게 이렇게 됐으니 반대 역연산으로 미분으로 표현해도 돼요. 적분을 여기서 또 그냥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는 얘기야. 여기는 이제 라지 fx 더하기 x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적분상수 c를 하나를 붙여주면 되고. 관계식은 라지 g3이 라지 f3의 2배래. 여기다 그냥 집어넣으면 되죠. 3을 집어넣읍시다. x는 3을 집어넣으면 3은 2에 라지 3에 3 더하기 c인데 이 값이 다 나와 있어요. 얘랑 얘가 같대. 얘가 같으니까 c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뭐 그러고 나서 다시 5를 또 집어넣어요. 5를 집어넣으면 g의 5는 2의 라지 f5가 되고 더하기 5가 되고 빼기 3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넘긴 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이 2가 되겠죠. 되게 유치한 문제인데 되게 많이 틀렸어. 버벅거리고 뭐 이상한 짓을 많이 해갖고. 근데 내가 요거를 이제 앞에 처음에 이거 풀었던 문제 있죠. 요게 이제 수능 특강 때 있던 거야. 수능 특강 때 있던 게 요렇게 이제 평가원에서 이제 변형이 돼서 난이도가 조금 더 거의 올라간 것도 아닌데 거의 똑같지. 뭐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런 거 잘 푸셔야 돼.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그 자료 이런 거는 다 만들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뭐 그냥 계산 문제고 280번 쪽 가봅시다. 식 만드는 거 가볼게요. 가볍게. 자, 3차함수 fx에 대해서 y는 f'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습니다. 3차함수 미분하면 2차함수죠. fx 3차인데 미분하면 2차. 2차니까 근이 나와 있어. 0과 6이래. 최고차항의 개수는 모르겠어요. a로 잡고 x 빼기 6 이렇게 되네. 자, 그럼 적분합시다. 적분. 이 적분을 할 때 fx의 극대값이 22고 극소값이 2래요. 극대극소는 함수값이니까 여기서 판정하기는 힘들지. 극대값은 뭐 그래프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가 0, 6, 이게 f 프라임 적분을 해서 3차함수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야. 여기 0, 6, 극대 20, 극소 2. 자, 적분합시다. f 프라임을 그냥 적분할게. fx는 여기 있는 ax 제곱이니까 3분의 ax 세제곱으로 적분이 될 거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따로따로 해도 돼. 뭐 상관없어. 그냥 a를 빼고 할까? a를 빼고 x제곱 빼기 6x로 해서 3분의 1 x제곱, 그 다음에 2가 올라가면 3x제곱 더하기 c. 자, 문자 두 개. f0이 20, f6이 2. 그럼 a식 구하는 거 뭐 산수죠, 산수. 뭐 그냥 해봤습니다. 근데 요 정도를 일단 조금 빠르게 이제 푸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어. 자, 그냥 겨울에 들어가는 수업을 대비해서, 자, 여기 면적이라고 하는 애가 여기 높이차가 됩니다. 높이차. 면적이 도함수의, 이거는 되게 중요해요. 도함수의 면적이 높이차가 돼. 그리고 2차 함수의 면적 공식은 오늘 아마 들어갈 것 같은데, 2차 함수의 면적 공식은 6분의 절대값 a에 여기 간격, 이게 세제곱이 돼요. 이 면적이 높이차가 되는 거는 조금 이따가 하고, 여기 높이차가 18이지? 18. 이렇게 해서 a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오늘 높이차가 왜 면적하고 관련이 됩니까? 여기서 볼게. 여기서 f의 6과 f의 0, f의 6 빼기 f의 0을 높이차를 절대값으로 볼게요. 절대값 사실 뭐 없어도 상관없는데 그냥 편의상 하는 거야. 절대값은 그래서 우리한테 사실은 이제 되게 착한 함수예요. 착한 함수. 음수가 아니게 양수를 그냥 강대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자, 얘를 어떻게 쓸 거냐면 얘를 역연산을 할 거야. 역연산으로 0에서 6까지 f'x dx로 이렇게 그냥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왼쪽에 있는 거를 이해하면 여기 있는 함수값의 차를 이렇게 도함수의 정적분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필요한 거야. 항상 역산이 되게 중요해요. 역산. 이렇게 보면은 0에서 6까지를 적분한 거. 요만큼의 면적이잖아. 면적. 그래서 이차함수의 면적 공식은 이렇게 여기 알파, 베타에 대해서 6분의 채굴창의 개수,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이 되고, 뭐 요거의 확장된 공식은 2차함수 직선이 이렇게 비껴진 경우, 요것도 똑같습니다. 요것도 똑같아요. 동일해. 면적 공식이 있어서 2차함수 면적 공식은 교과서에 있어. 그래서 교육 과정상 맞느냐 아니냐, 나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아니라는 분들도 있고 맞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왜냐면 교과서에 있으니까 뭐 당연히 수능에 낼 요소가 분명히 맞는데, 그래서 2차함수 면적은 쉽게 보통 이제 이 면적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게 해줘. 그래서 2차함수 면적 공식까지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을 조금 더 쉽게 하려면 3차함수 면적 공식 2개, 이 정도까지만 수능에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높이차, 함수값의 극대 극소가 되든 함수값의 차는 도함수의 정적분으로 해석이 돼요. 이렇게 해서 A를 좀 쉽게 구하면 적분했을 때 적분 상수만 구하면 되잖아. 좀 쉬워지지. 이런 이제 테크닉을 쓰면 이제 문제풀이에 대한 부분이 뭐 한 10초가 됐든 20초가 됐든 줄일 수 있는 건 사실이야. 그래서 이런 이제 테크닉이 이제 막 엄청 많아. 다함수만 해도 뭐 100개도 넘어요. 근데 이제 그 테크닉을 다 공부를 할 거냐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들이 선택을 할 수는 있는데, 내가 봤을 땐 이제 이런 테크닉이 이렇게 막 많이 써먹히지 않는 추세로 가고 있어서 계산 능력을 많이 올리는 게 1번이야. 계산 능력을 많이 올리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봅시다. 역산에 대해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283번에 이게 그 미적분 선택자들은 역산을 진짜 많이 연습을 하는데, 이것도 이 정도는 볼 줄 알아야 돼. 얘를 미분한 게 왼쪽으로. 근데 얘를 보고 오른쪽으로도 이게 만들 수 있어야 돼. 양쪽으로 다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양변을 적분을 하면 거기 나와 있는 283번에 있는 얘를 양변을 적분을 하면 왼쪽은 xfx가 되고, 오른쪽 적분하면 x의 4제곱 3x제곱 2xc 이렇게 됩니다. 이게 0이, 그러니까 좀 문제를 대충 그냥 뭐 0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딱히 제약 조건 안 해도 되는데, 왜냐면 0 집어넣으면 0, 0, 0, 0, C도 0 이렇게 되잖아. 뭐 그렇게 해서 없애버려도 상관없는데, 그냥 문제를 너무 안전하게 만들다 보니까 F2는 4라는 조건을 넣어놨어요.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2를 집어넣으면은 이게 딱 떨어집니다.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없애도 돼요. 세제곱에 이렇게 해서 fx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뭐 f2가 4니까 여기 2 집어넣으면 그냥 다 없애도 되는 이런 상황으로 생각을 해도 되고. 자, 하여튼 역산을 보시고 거기에 286번 정도도 한번 봐봐. 이게 그냥 치사하게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얘를 왼쪽을 적분하면 얘는 어디서 온 애야? x 빼기 1에 fx를 미분한 애가 되지.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왜냐면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미분하는 걸 이거를 배워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준비하는 거야. 나올 때가 됐어. 그리고 그래서 작년 이제 수능 특강에 있던 문제인데, 이게 올해 수능에 나올 것 같다라고 막 예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올해는 안 나오고, 근데 몇 번 나왔어요 수능에서. 그래서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애니까 그거를 288번을 풀면 요 구조가 나와. 288번은 그래서 각자 한번 풀어보세요. 재미가 있을 거야. 요 관점이 눈에 보이면. 자, 그 다음에 또 쉬었다 갑시다. 오늘따라 또 다들 291번은 이거 인간적으로 안 해도 되겠죠. 293번도
그냥 산수라서 295번을 설명하면서 좀 여러 가지를 해보자. 자, 교과서에 딱 나와 있는 상황은 이렇게 돼 있어요. A에서 B, fx dx랑 B에서 C, fx dx. 얘를 가지고 어떻게 구간을 이을 수가 있어. 뭐 이건 정의를 가지고 증명을 하면 간단한 부분이라 그냥 A에서 B, B에서 C 연결해서 A에서 C의 fx dx 이렇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되게 쉬워. 근데 너희들이 약한 건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는 하는데 이거 반대로 얘를 이제 구간을 찢어내야 될 때가 또 어려울 수가 있어. 그리고 그런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 대해서 막 이상하게 조작하는 문제는 뭐 사설 모의고사에 좀 있는데 그런 거 뭐 신경 쓰지 마시고 구간을 이어서 들어간다. 그 다음에 또 A에서 B까지 fx dx랑 그 다음에 A에서 B까지 gx dx. 구간이 같으면 어떻게 돼요? 얘를 그냥 연산을 같이 집어넣어갖고 할 수가 있게 돼. 이것도 별거 없지. 그치? 그럼 어떻게? 이것도 이렇게 된 걸 찢어서 이렇게 해서 연립하는 형태가 나와. 그래서 뭐 기본적인 거지만 한 번 더 마음속에서 이거를 개념을 잡아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이 구간이 대칭 상황이 됐을 때 f, x, dx 얘를 생각을 하면 fx가 우함수, 짝함수, 그 다음에 기함수, 홀함수 이렇게 됐을 때의 상황에 이제 연산 방법이 좀 있죠. 우함수는 어떻게? 얘가 대칭이 되니까 0에서 a까지 2배의 fx dx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계산을 할 때 다항함수를 0이 들어가면 계산하기 되게 쉬워져요. 0이 들어가면 뭐 x 세제곱, x 제곱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 0을 집어넣으면 다 0이니까 한쪽만 이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끝나. 그래서 편해. 그 다음에 기함수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렇게 되면은 항상 0이 나와버리죠. 결과가. 그래서 나와 있는 게 이제 295번을 보시면 뭐 요게 이제 기본 되고 면적과 이제 넓이의 이제 정적분과 넓이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자 하는 게 이제 뒤쪽에 나오고 나머지 이제 주기성 함수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상에 나와 있는 건 요게 다인데 이거를 모른다고 하면 안 되지, 그치? 뭐 상식이에요. 자, 봅시다. 295번도 그냥 뭐 계산해도 되는데 이렇게 돼 있는 애를 넘겨. 이거 하나 설명 안 했고. 근데 이거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마이너스가 된 거는 윗끝 아래끝을 뒤집는데 바꿀 수가 있어. 얘를 플러스로 바꾸고 얘가 0에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요 놈이랑 요 놈을 이어버릴 수가 있죠. 구간을 이렇게 이어버려. 그래서 2에서 a까지 fx dx는 0이다를 푸는 게 두 번 푸는 것보다는 편하지. 그래서 구간을 보시고 구간을 합칠 수 있는지 함수를 합칠 수 있는지 다시 구간을 합칠 수 있는지 함수를 합칠 수 있는지 구간을 줄일 수 있는지 그냥 딱 요 정도가 이제 기본 문제로 많이 나와요. 네, 요 정도 살펴보시면 돼요. 뭐 산수 이거 해야 되나? 한번 해볼까요 그냥? 자 2에서 a까지니까 뭐가 좀 이상한데? 이게 0이지 미쳤나봐요. 0에서 a까지지 0에서 a까지 0이야 0. 자 그래서 fx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한 번만 더 집어넣읍시다. 인테그랄 0에서 a에 3x제곱에 16x 빼기 20 적고 합시다. x 세제곱 8x 제곱 20x 0에서 a 세제곱에 8a 제곱에 20a가 0이 되면 돼요. 여기서 양수 a라고 했으니까 a는 날려버리고 8a 빼기 20 요거는 2랑 10 하면 되겠네. 양수니까 a는 10 가볍죠. 뭐 난이도가 뭐 거의 없어. 근데 이게 이제 딱 4점 초반 문제입니다. 4점 초반. 고3 모의고사로 딱 9번 정도에 들어가는. 자, 그 다음에 299번은 살짝만 보고 갑시다.
차 함수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f 프라임 x dx가 0이래요.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걸로는 f0 빼기 f의 마이너스 1 더하기 0에서 1까지 x제곱 2x f 프라임 x dx가 요거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 하나만 짚고 갑시다. 자, 요거랑 없어지지 이렇게. 이 정도는 보이지? 요거를 뭐지? 원래 처음에 딱 보면은 요걸 딱 보면은 뭐지? 이런 느낌이 더 와요. 여기에서는 다시 계산하면 해줘야 되나? f1 빼기 f 마이너스 1이 0 얘랑 같은 거지. 요거 대신에 1로 바꾸고 0에서 1까지 이렇게 없어지고 요 정도야. 그래서 자, 넓이 가봅시다. 넓이. 어, 302번 봅시다. 자, 302번은 그냥 산수 문제인데 이거를 이제 막 고생을 해서 막 푸는 경우가 있어.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알려주는 거니까. 자, 두 양수 a, b고 2차 함수에 대해서 y축 대충 여기 a, b 이 정도 갑시다. 2차 함수 뭐 대충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 정도 합시다. 자, 여기가 a, b 됐고 0에서 a까지 정적분이네. 이게 6분의 11이래. 그림만 봤을 때 그냥 뭐 여기 0이니까 여기가 6분의 11이네. 그치? 별거 없죠? 자, 근데 0에서 b까지 fx dx가 마이너스 3분의 8입니다.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것도 방식이 되게 많은데 정적분이잖아. 얘를 이제 구간을 나눠야 돼. 이만큼을. 이게 이제 6분의 11로 됐으니까 a를 기준으로 얘를 나누는 거죠. 0에서 a fx dx 더하기 a에서 b.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구간을 합치는 것뿐만이 아니고 얘를 가지고 연립할 때 구간을 찢어내는 것도 반대로 할 줄 알아야 돼. 그런 문제가 나와요. 자, 얘가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요건 있어. 여기에.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8이고 이쪽으로 넘어가서 마이너스 6분의 11. 산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만큼의 정적분이 요건데 음수잖아. 정적분은 음수인데 넓이라고 하면 여기에다 이제 절대값을 씌워줘야 돼요. 여기에다 절대값을 씌운 게 답이 됩니다. 별거 없지. 이거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구간을 이렇게 찢어서도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이제 여기 0에서 B, 0에서 A 이게 아까처럼 요거를 가지고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할까요? 여기 면적 이걸 네모라고 할게. 면적으로 치면 6분의 11 더하기 네모 6분의 11 더하기 네모. 얘를 이제 네모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뭐 빼기를 해도 괜찮아요. 6분의 11 빼기 네모. 해석은 어떤 걸로 해도 돼. 이렇게 하면 얘가 이제 정적분으로 0에서 b까지 fx dx가 돼. 6분의 11까지 요만큼의 이제 양수로 나오는 부분과 이쪽에 음수로 나오는 부분. 이거 면적이 이제 네모 양수라서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이면은 정적분이 돼.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뭐 이게 어떤 방법을 하든 뭐 단방법은 되긴 하는데, 하여튼 면적과 정적분의 어쨌든 차이에 대해 알아보자라고 교과서에 되어 있습니다. 이건 뒤쪽이 조금 더 확장돼서 잘 나와요. 자, 이 정도를 하고, 뭐 극속과 극대값은 뭐 둘러싸인 부분 넓이는 됐고, 308번 볼까요? 단순 계산 문제라서.
자, 곡선과 x축, y축, 그 다음에 x는 2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게 약간 국어 문제라서 자, x세제곱 빼기 1이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볼게요. x축, 그 다음에 y축, x는 2, 그 다음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여기저기, 여기랑 여기. 이게 면적이니까 여기를 다 구해야 돼. 이것도 끊어서 구해야지.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그냥 한 번에 표현을 할 수 있어요. 0에서 2까지 x세제곱 빼기 1에 대해서 여기 이제 넓이에 대한 표현이지. 절대값을 적분하시오. 근데 이거 계산 못해요. 물론 이거 절대값에 대한 적분 공식이 있긴 있어. 근데 그런 거는 이제 테크닉으로 알려고도 하지 마시고 계산을 하세요. 그냥 0에서 1까지 x세제곱 빼기 1과 얘는 어차피 양수로 들어갔으니 플러스로 그냥 넣어도 되고, 여기는 음수로 들어갔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분을 하면 넓이가 됩니다. 뭐 넓이에 대한 해석은 그래서 이 정적분의 절대값, 그러니까 절대값 함수를 정적분 하시오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나중에 뭐 테크닉으로 들어가면 요거 뭐 조각 내갖고 3차 함수 면적, 뭐 비율 이런 걸로 구할 수도 있는데 뭐 그냥 요 정도만 합시다. 그 다음에 312번도 볼게요. 쉬운 건데 약간 좀 근본적인 이제 논리가 여기 좀 녹아 들어간 게 있어서 쉬워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f가 있고 gx가 있어요. f랑 gx로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만나는 점이 분명히 있어야 돼. 둘러싸인 부분으로, 그러니까 근으로 둘러싸인 요만큼의 면적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표현하기를 알파에서 베타까지 fx 빼기 gx, 이렇게 하면 바뀌었구나. 그래서 이게 이제 부호가 의심스럽기 때문에 안전하게 그냥 여기다 절대값을 탁 씌워버려갖고, 지금 얘는 gx가 위에 있잖아. gx가 위에 있고 f가 아래에 있으니까 원래는 이렇게 해서 절대값 없이 그냥 풀어내라, 이런 거야. 근데 가끔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어느 함수가 위에 있고 어느 함수가 밑에 있는지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다 보면 뭐 알 수는 있게 되는데 헷갈릴 때가 있어. 근데 그 헷갈릴 때는 그냥 헷갈린 거 그대로 그냥 풀면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볼게. 자, 거기에 나와 있는 게 7x제곱이라는 함수랑 그 다음에 y는 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을 때 이걸 그래프를 꼭 그려야 되나? 라고 얘기하면 정적분으로 넓이를 구하라 라고 했을 때는 정적분을 구하라고 하면은 좀 정밀하게 구해야 되는데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시오 하면은 사실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뭐가 좀 이상한데? 세제곱이지. 세제곱. 자, 일단 두 개가 만나는 요 방정식을 풀어서 두 개가 만나는 점을 찾습니다. 3x 세제곱에 7x 제곱이 마이너스 x 제곱이에요. 뭐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 6x x 제곱이니까 3으로 묶어서 맞아? 2 맞지? 좀 이상한데? 이렇게 됩니다. 그럼 만나는 점이 0에서 2야. 됐지? 어떤 함수가 위에 있을지 아래에 있을지 모르겠어. 근데 다른 점에서 만나지 않으니 만나는 점은 두 개로 끝나는 거고 3x 세제곱 빼기 7x 제곱 빼기 fx 마이너스 x제곱, 하여튼 두 함수의 차를 여기다 집어넣는데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사실은 이 정적분을 한 거잖아. 원래는 여기 이제 절대값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함수가 어느 게 이제 위에 갔는지 아래 갔는지 맨날 헷갈리면 그냥 이렇게 해놓고 그냥 계산해도 돼요. 만약에 음수로 나오잖아? 그 양수로 바꿔버리면 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적분을 계산을 할 때 이렇게 계산하면 당연히 이거 음수로 나오겠지. f가 밑에 있으니까 f가 g가 위에 있어야 되는데 얘가 음수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나중에 이렇게 후 처리를 하면 돼요.
여기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나온 거를 이 마이너스 떼고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도 돼. 그래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얘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함수 두 개를 이렇게 하나 뒤집어서 하나 부호만 다르잖아. 거기에 대해서 그냥 절대값만 붙여서 양수로 만들어 버리시면 됩니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그래도 0과 3분의 7 맞아요? 3차함수 마이너스 x제곱 이거 여기 방정식 풀었을 땐 이렇게 되겠네. 여기가 2 요만큼에 대해서 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니까 이 참수가 위에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데 몰라도 된다고. 넓이를 구하라고 할 때는 뒤집어서 하나 이렇게 하나 똑같아. 부호만 양수로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면적을 구하시오, 곡선을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시오 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근이에요. 근인데 자 그럼 다시 근을 구했는데 3개가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근이 이렇게 3개가 나왔어. 어떤 상황일까? 근이 3개가 나왔으니 이 정도 하고 이렇게 해봅시다. 여기가 1, 2, 3. 이거는 나중에 이제 1월 달 들어가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근이 부호를 바꾸는 근이 있고 부호를 바꾸지 않는 근이 있어요. 이게 부호 바꾸는 근, 부호를 바꾸지 않는 근. 그러니까 아니다. 요거는 다음에 할게. 그냥 계산하세요. 뒤에서 한 번 더 나올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면은 오늘 진도를 못 낼 것 같아. 자 일단 근을 가지고 그래프 그리는 거는 뒤에 한 번 더 있으니까 거기서 합시다. 자 역함수 면적이에요. 316번. 여기 올해 나올 것 같았는데 안 나왔어. 소중해. 자 4분의 1 x 세제곱이 있는데 얘가 역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대. 그래놓고는 둘러싸인 이 면적을 구하래. 이 역함수를 생각하면 y는 x의 대칭에다가 일단 기본이지. y는 4분의 1 x 세제곱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얘를 y는 x에 대칭을 시켜요. 그러니까 증가하는 형태에서는 방정식을 얘를 구하면 이게 fx랑 f의 역함수에 대한 이 방정식을 구하기 힘들어. 되게 힘들어요. 이 만나는 점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차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하면 어차피 만나는 점이 y는 x 위에 있단 말이야. 다시 fx가 이렇게 올라가 y는 x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대칭을 시킵니다. 그럼 대칭을 시키면 f함수와 y는 x하고의 교점은 f랑 f의 역함수의 교점하고 이렇게 같아져요. 물론 이게 이제 대전제는 증가할 때만 그래. 증가할 때만 y는 x의 교점과 역함수하고 교점이 같아지는데 감소할 때는 상황이 달라져. 근데 이게 이제 수능에 이제 나오는 요소인지는 난 모르겠어. 여기 감소하는 3차함수가 있는데 얘를 대칭을 시켜버리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버리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y는 x 위에 있지 않은 교점이 생길 수 있어. 감소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되는데 수능에는 증가함수 형태밖에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거는 잘 모르겠어. 이게 애매하게 서술이 돼 있어갖고 그 이제 수능 지침서에 애매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하여튼 이런 거를 다루는지에 대해서는 사설 모의고사에서 이런 걸 다루거든. 근데 수능에서는 하여튼 이 정도까지밖에 안 나왔으니까 이 정도를 일단 알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면적을 구할 때도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면적을 구하는 게 아니고 요만큼을 구해서 4배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어떻게 y는 x에서 4분의 1 x 세제곱을 뺀 이 교점을 구하면 0에서 2가 됩니다. 이렇게 날리고 x제곱이 4가 되니까 2랑 마이너스 2인데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이거 바꿔서 해도 상관없어. 어차피 넓이니까 절대값 해서 곱하기 4 하면 돼요. 이 정도 산수를 할 수 있겠죠. 자, 이 정도 하고 넘어갑시다. 이차함수 면적 공식을 한번 또 해봅시다. 자, 이차함수 면적 공식은 앞에서 한번 다뤘습니다. 자, 그냥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 뭐 여기 있는 직선하고 연결이 된 직선으로 이제 갇혀 있는 요만큼 간격이 중요해요. 간격이. 그래서 6분의 최고창의 개수에다가 요 간격의 근의 차이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차함수는 요 간격이 같으면, 이게 같으면 얘랑 얘를 봤더니 얘도 간격이 별이면 요 면적도 같아집니다. 이렇게 되는 면적도 같아져요. 같은 면적을 갖는 구간이 뭐 이제 무수히 많은 거지. 이렇게 쓸고 지나갔을 때 간격만 같으면은 면적이 항상 같은 상황이 돼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약간 이제 계산 테크닉이 좀 있어. 그 정도까지만 할게. 이게 뭐 이차함수 면적 공식도 조만간 빠질 것 같아갖고. 하여튼 봅시다. 319번을 보면 뭐 교육청이니까 여기 공신력이 있는 문제죠. 이만큼을 구하래. 여기까지를 구하래요. 네, 근은 1과 2고 그 다음에 y는 2로 둘러싸인. 여기 어떻게 되니? 여기 계산하는 거 아니지? 3이죠 3? 아 여기 1이잖아. 여기서 1만큼 가야지. 대칭성 3. 자 그러면 요 면적을 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 이만큼 큰 거에서 이만큼을 빼면 되지. 자 6분의 최고창의 개수는 얘는 최고창의 개수 1이에요. 간격 3. 3의 세제곱에서 요만큼 1. 세제곱을 이렇게 빼주면 돼. 별거 없지? 근데 이런 거 잘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은 이거 손해야. 이차함수까지는 면적 공식을 쓰는 게 좋아요. 이차함수는 안 되는 경우가 거의 없이 다 돼. 원래대로는 이걸 구하려면 이만큼 쪼개서 3번을 이제 적분을 해야 되니까 사각형 면적을 구하고 이만큼만 하면 되긴 하거든. 뭐, 하여튼 그래도 귀찮잖아. 이렇게 한 번에 끝내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또 322번 보면 이 정도는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x는 2, 여기 1이에요. 322야. 절대값으로 친절하게 그림을 그려놔서 이제 뭐 이 절대값 함수 뭐 그림이야 뭐 그냥 그리면 되는 거고 요만큼을 구하래. 이때 이만큼을 구하래요. 요만큼은 그래서 6분의 최고창의 개수 1이지. 1의 절대값 씌우고 2의 세제곱. 이거 아래쪽은 여기 1입니다. 1만큼 평행 이동해서 밑에가 2예요. 요거랑 요거 더하면 되겠지. 됐죠?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된 거 보이지? 324번. 교육청 문제인데 산수입니다. 산수. 자, 잘 구하시면 되고 약간 이제 한번 계산 아닌 계산 한번 볼게요. 325번 살짝 한번 볼게요. 325번.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그냥 뭐 계산해도 되는데, 자 일단 전공법과 약간 잘라서 붙이는 거를 또 한번 보여줄게. 자 보면은 x-x제곱 더하기 4x 근이 여기가 4, 그 다음에 꼭지점 2, 그 다음에 2x로 타고 들어가면은 2x가 여기 x4 집어넣으면 여기 높이 8, 높이가 8 정도 나오고, 여기랑 여기를 넓이를 두 부분의 넓이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뭐 따로따로 구해야 돼요. 따로따로 구해야 되는데, 자, 요만큼은 이차함수 면적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 요만큼은 6분의 최고창의 개수 1, 그다음 간격이 2, 2의 세제곱하면 요만큼이 구해집니다. 근데 요만큼을 구하려고 봤더니 이 직선에서 곡선을 다시 빼서 원래대로면은 이제 인테그랄 2에서 4까지 2x 빼기
나와 있는 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이거를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 좀 이게 이차함수 대칭성을 생각하면 조금 쉬워지는 게 이래요. 요만큼을 잘라서 여기다가 갖다 붙이면 여기가 가득 차면서 삼각형 면적을 구해버리면 되지. 이렇게. 그럼 되게 쉽죠. 계산할 게 없어. 그래서 2차 함수가 나오면은 일단 의심을 첫 번째 하고 어떻게? 대칭성. 2차 함수를 낸 이유들이 있어요. 그걸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요거 이제 테크닉이고 수능에서는 직접 계산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 직접 따로따로 계산해서 답을 낼 수 있는 그 계산 능력. 그게 좀 더 우월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하여튼 그냥 한번 보시고 327번도 한번 볼게. 요것도 학생들이 하도 이제 열심히 이제 계산만 해갖고 자, 대칭성이니까 2차 함수 이걸 한번 봅시다. 여기에 요만큼의 면적과 이만큼 면적이 같아요. 2차 함수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2차 함수는 이 간격이 같으면 이 빨간색이 둘러싸인 면적이나 요만큼으로 둘러싸인 요만큼 파란색의 면적이 같아.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여기다가 쏙 집어넣었다라고 면적 끼워 넣기로 하면은 여전히 삼각형의 면적을 구해버리면 되지. 그렇죠? 이런 것도 잘 보면은 좀 편합니다. 자, 뭐 그런 스타일은 이미 몇 번 나왔어요. 329번도 보시면 수능 문제인데, 자, 뭐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일단 0과 4를 지나가는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에다가 당연히 2가 꼭지점이 될 거고 절대값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뭐 이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둘러싸인 요만큼의 넓이를 구하시오. 원칙적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이 절대값 함수를 분리를 해서 곡선에서 직선 빼고 0에서 1까지 그 다음에 곡선에서 직선 이렇게 빼서 적분을 2번 해야지. 적분을 2번 하는 게 뭐 어렵지는 않아요. 뭐 이렇게 하는데 자 이렇게 한번 봐봐. 여기 만나는 점을 일단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막 이상한 숫자 일리가 없어. 이게 이상한 숫자 일리가 없어. 한 3 정도 대입해봐. 절대값 함수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1 나오지. 그 다음에 여기 3분의 1 x에 4 빼기 x 여기다 3을 집어넣어버리면 띡띡해서 1 나옵니다. 정확하게 딱 여기 3에서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계산하는 게 제일 좋겠니? 튀어나온 거 이거 별로잖아. 이거 튀어나온 애를 일단 없애버려. 어디다가? 여기다가 쏙 집어넣어.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됐죠? 2차 함수 이만큼에서 여기 조금 빼내면 되는 거야. 했어 이거. 그래서 6분의 최고차이 계선 3분의 1 간격이 4의 세제곱에서 여기 요거 조금 빼면 됩니다. 1의 세제곱 요만큼을 좀 빼주면 돼요. 요만큼 이만큼을 구해서 요만큼을 빼는 거야. 요런 형태까지 이제 수능이 나왔었어. 요런 정도까지. 그래서 뭐 적분을 할 때 2차 함수 면적 공식까지는 이제 아는 게 좋겠다 생각하는 이제 근거들이에요. 뭐 다른 방법 얼마든지 이런 거 생각 못 하겠다 그러면은 뭐 그냥 하면 돼. 뭐 이런 거 가지고 고민을 할 게 아닌데 사실은 이렇게 할 수 있죠. 이 정도까지 쪼개서 그 위에 요만큼은 6분의 1에 3분의 1 최고차이 개수가 이렇게 되고 여긴 간격이 3입니다. 3의 세제곱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 면적 더하면 되잖아. 삼각형 면적 별거 없잖아요. 밑변 높이 1, 1 이렇게 하면 삼각형 면적 나오니까
쪼갠 거야. 이렇게 하면은 위쪽 삼각형, 위쪽 가면은 아래쪽 삼각형. 됐죠? 이 정도가 이제 4점 중에서 중급 정도 되는 면적 도각입니다. 할만하죠? 자, 비슷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자, 332는 각자 해보시고, 평행이동의 뭐 대칭성이니까. 약간 테크니컬하게 좀 재밌게 하는 거 한 개만 336번 시리즈인데 이 절대값이 들어가면 너희들이 그림을 그리다가 약간 버벅해요. 자, 일단 이런 거 한번 해볼게. y는 x에 2차 함수잖아. 뭐 이 정도는 그냥 0에 2 이렇게 그리지. 자, 근데 자, 이제 여기다가 절대값을 이렇게 딱 씌웠어. 머릿속으로 한 번에 이제 그려지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아, 저걸 이제 케이스 분류를 해서 그려야 이제 그릴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자, 나중에 이거는 이제 방학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갈 거야. 우리가 근이라고 하면 부호를 바꾸는 근이 있고 부호를 바꾸지 않는 근이 있어. 그러니까 부호를 바꾸는 근은 이렇게 되면은 이거 부호가 바뀌어지는 근이에요. 부호가 안 바뀌는 근은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나 뾰족한 상황, 절대값 x 같은 거. 그러니까 이 근처로 갔을 때 부호가 안 바뀌어. 부호가 다 양수잖아. 여기서는 살짝 0이고 여기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었죠. 삼중근 형태에도 부호를 바꿉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호를 바꾸는 근과 부호를 바꾸지 않는 근이 있어. 그럼 이걸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일단 절대값이 들어갔으니까 여기 대칭이 되는 이런 그래프를 하나를 대칭해서 하나 살짝 그리고, 자, 플러스 무한대서부터 본다고 생각해봐. 이거 빨간색이 이거 그리는 거야. 자, 플러스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양수죠. 플러스 무한대 집으면 양수야. 그래서 여기서 타고 내려와. 여기서 타고 내려오는데 2를 딱 만났어. 2를 만나면 얘는 부호를 바꾸는 근이에요. 그러면 부호를 바꿔서 이렇게 가. 0을 만났어. 0을 만나면 부호를 안 바꿔. 그래서 이렇게 꺾입니다. 이렇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출문제 중에 오늘 뭐 쉽게 내가 써갖고 이렇게 된 건데 뭐 이런 이제 그리래. 3을 기준으로 뭐 그리면 되지 뭐 이게 뭐 별거 없는데 이렇게 된 애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절대값이 이렇게 두 개만 들어가도 이제 버벅이거든. 자, 하나부터 해볼게. 하나짜리부터. 진짜 별거 없어요. 0, 2, 3, 4에 대한 4차 함수를 살짝 그려붙였어. 4차 함수를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 대칭이 되는 4차 함수도 이렇게 살짝 그려놓고, 자, 플러스 무한대서부터 보낼 겁니다. 여기 플러스 무한대서부터 와요. 이렇게 와. 자, 4는 부호 변화를 바꾸는 근이야. 3에서 어떻게 돼? 부호 변화가 안 바뀌어요. 튕깁니다. 이렇게. 그럼 2에서 이거 아직은 바꾸기 전이야. 여기서 부호 변화 바꾸고 여기서 부호 변화 바꿔요. 자, 그러면 요것도 해볼게. 절대값이 두 개가 들어왔어. 여기서 똑같이 시작하겠지. 오다가 4에서 부호 바꾸고 3에서 부호 바꾸고 2에서는 요렇게 된 거야. 아, 지금 절대값이 이게 여기랑 여기가 절대값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이제 표현을 하면 x에 x 빼기 3의 절대값 x 빼기 2, x 빼기 4거야. 이렇게. 나중에 이게 fx 곱하기 뭐 gx 해놓고 fx도 절대값 씌워서 이렇게 곱하기 이런 형태도 나와요. 나중에 저런 것들을 처리할 때 그냥 기본기가 된다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하여튼 x 2에서는 부호 변화가 안 생겨. 그래서 뚫고 지나가. 이렇게 오다가 0에서 부호 변화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요걸 타고 가야 돼요. 양수로 오던 게 양수로 가야 돼요. 요 정도 이제 절대값 그래프는 그릴 수 있어야 돼.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거를 좀 잘 하시면 돼요. 336번 시리즈는 그래서 열심히 계산하시면 됩니다. 3차 함수 면적은 몇 개만 잡고 갑시다. 3차 함수 면적 공식은 이게 나도 이제 올해는 3차 함수 면적 공식을 많이 안 했어. 안 한 이유는 그냥 안 나올 것 같아서. 근데 안 나왔어요. 근데 내년은 또 상황이 어떠냐면 모르겠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할게. 일단은 내년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뭐 또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3차 함수 면적 공식은 딱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 이상한
이상한 공식들 되게 많거든. 딱 두 개만 기억해. 나머지 계산으로 밀어붙입니다. 자, 여기 간격이 있는 이런 면적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12분의 절대값 A의 그 간격의 4제곱. 이게 세제곱인지 4제곱인지가 헷갈리면 우리 어떻게 했어? 2차 함수는 간격의 세제곱이거든. 왜 세제곱이냐면 2차 함수 적분하면 3차 되잖아. 2차 함수 적분하면 3차. 3차 함수 적분하면 4차. 이 정도 생각하면 돼. 그리고 3차 함수는 아주 예쁜 형태가 이렇게 같을 때. 이게 이제 도함수 기준으로 4차 함수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에 나오는 가장 많이 나오는 개형 두 개라서 이 두 개는 기억하는 게 좋아요. 요만큼은 4분의 절대값 A의 요 간격의 4제곱. 이거 딱 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그 이상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 그래서 요거의 확장판이 어떻게 되냐면 직선이랑 같이 걸려있는 요 면적, 여기랑 여기 간격이 이렇게 됩니다. 똑같아요. 면적 공식이. 요거는 이제 차함수를 배워야 다시 나오는데 차함수를 안 했구나. 나중에 합시다. 그냥 지금은 머릿속에 기억을 하세요. 직선에 이렇게 대형입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선으로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걸 더 확장을 하면 3차 함수의 2차 함수가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고 이것도 똑같아요. 이게 근하고 관련이 되는 거야. 근 하나의 중근, 근 하나의 중근, 근 하나의 중근. 이런 게 다 이제 면적 공식이 똑같고 여기 간격이 똑같은 근 하나짜리, 간격이 똑같은 근 하나짜리. 2차 함수도 뭐 똑같이 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이 공식 적용만 몇 개 해볼게. 몇 개. 3차 함수만 해도 이게 계산을 줄일 수 있는 테크닉이 좀 많이 있는데 그냥 해봅시다. 자, 339번은 보시면 그림 일단 그려볼게. 마이너스 1과 2에서 뚫고 접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를 계산을 하려면 뭐 별거 아니야. 그냥 뭐 x 더하기 1에 x 빼기 2의 제곱을 그냥 계산하면 돼요. 이게 귀찮다고 이게. 귀찮아서 12분의 채굴차 계수 1에다가 간격 3, 3의 4제곱을 하면은 이 면적이 나온다. 너무 편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수능 대비용으로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근데 3차함수 면적 공식은 교과서에 없어요. 그래서 저기는 이제 계속 수능에서 회피하는 저런 형태를 이제 안 내려고 하는 상황인데 사관학교는 준비해야 돼. 사관학교 이거 너무 많이 나와서 사관학교 꼭 알아놓으시고 몇 개만 더 해봅시다. 343번. 자, x 세제곱 빼기 6x제곱 더하기 9x가 x는 a에서 극대값을 갖는데 뭐 같겠지 뭐. 극대값 갖는데 접선을 이렇게 그어서 둘러싸인 이만큼을 면적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 x축은 뭐 이쯤 이렇게 될 거고 왜냐면 이게 인수분해가 되지. x 빼기 3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자, 그래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입니다. 그때에서 그 요만큼 면적은 사실 뭐 요거랑 여기 이제 면적이 동일하니까 대칭성으로 12분의 세부창의 개수는 1이고 간격이 2예요. 3이야 이거. 3의 4제곱 이렇게 해버리면은 4분의 27 나와서 답이 나옵니다. 간단하죠? 자, 뭐 마찬가지로 이거 뭐 줄이 좀 간격이 잘못되어 있는데 347번도 직선에 3차함수가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라 이만큼에 대한 면적 공식도 여기 0이고 2라고 나와 있어. 최고창의 개수도 친절하게 마이너스 3으로 알려줬습니다. 12분의 3 최고창의 개수의 간격 2에 4제곱하면 뭐 많은 계산 없이 간단하게 나와요. 그래서 면적 공식은 이제 교육청 같은 데서는 많이 나오고 사관학교는 잘 나오고 수능은 잘 안 나오는 추세고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합시다. 353번 면적 공식만 적용을 해볼게. x 세제곱
3x제곱 이 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죠. 그럼 근이 중요하니까 3x 이거 인수분해 되지 바로 x 더하기 1 x 더하기 2 그럼 근이 0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에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요만큼의 면적을 구하시오 돼 있어. 이 하필 그래서 간격이 같다 이거야. 그래서 이거 하나의 면적이 4분의 제곱창이 계속 1에 한 칸이죠. 1에 4제곱. 이 2개. 이렇게 하면은 뭐 간단하게 계산이 됩니다. 네, 뭐 해설 같은 데 보면은 면적 공식을 잘 안 쓰고 직접 계산을 많이 해요. 그리고 뭐 아무리 이제 삼참수 식이 복잡해도 이걸 계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많이 있어. 대칭성, 주기성을 이용해갖고 특히 대칭성을 이용을 해서 뭐 356번도 같은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359번은 아마 이미 했을 것 같은데 안 했을 수도 있고 내일 정도 시험을 볼 수도 있습니다. 접선을 그어서 뭐 이런 거는 뭐 방법이 딱히 없어요. 359번 뭐 둘러싸인 면적 구하려면 접선 해방정식 구하고 막 다 열심히 계산을 해야 돼. 자, 요거는 각자 하는 걸로 합시다. 그 다음에 적분의 우기성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362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주기성까지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수투는 그럭저럭 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자,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